안녕하세요. 붉은 수가 박태승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85번째 무지개 송어입니다. 무지개 송어는 스틸 헤드인데요. 제가 작년에 친구가 밴쿠버 아일랜드에 취업을 했거든요. 대학 어, 친구예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한 달 정도 있었나? 아무튼 거기 가 있었는데 밴쿠버 아일랜드 관광을 하면서 본 게 이 무지개 송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송어는 영어로 트라우트고 연어는 뭐 사몬이잖아요. 그래서 트라우트하고 송어하고 연어가 다른 줄 알았는데 무지개 송어는 보니까 이게 연어 속이더라고요. 연어과일 뿐 아니라 연어 속입니다. 연어목, 연어과, 연어 속에 있는 게 우리가 연어 속에 있는 거를 한 5개 정도 했나요? 연어과에 있는 거는 6개를 냈고 그중에 5개가 연어 속이었는데 지금 하는 것도 연어 속입니다. 근데 송어라고 부르는데 이 차이가 아, 그 연어 다른 여태까지 했던 5개 연어 속은 죽어요. 물론 뭐 태평양하고 대西洋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이 산란을 하죠. 원래 태어났던 강에 다시 돌아와서 산란하고 죽는데 이 스틸헤드는 특징이 안 죽습니다. 물론 뭐 죽는 것도 있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산란하는 그런 특징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그 생선 공부를 하기 전이어서 송어는 여러 번 산란하러 오고 연어는 그냥 산란하고 죽는다 이렇게 이게 차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제가 페북인가 뭐 이런데 올린 게 있을 거예요. 1년 전에. 1년 전은 아니죠. 작년 7월이니까 1년이 넘었죠. 벌써 한 14개월쯤 됐나요? 어,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네요. 어쨌든 무지개 송어로 번역은 하는데 실제로는 연어과의 연어 속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갈에 있죠. 자갈에서 산란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학명과 서식지를 보시겠습니다. 학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코 헨초스 이게 연어 속이거든요. 마이키스 이름이 우습죠? 나의 키스란 뜻이니까 물론 이게 라틴어이기 때문에 번역은 없는데 그냥 종명 읽으면은 예, 뭐랄까 이해 기억하기가 쉽죠. 마이키스. 서씨는 차가운 물에 얕은 연안이나 강하에서 삽니다. 북태평양. 제가 갔던 데가 작년에 여기죠. 여기가 밴쿠버 아일랜드거든요. 여기가 캘리포니아고 여기가 어, 브리티시 컬럼비아죠. 밴쿠버 아일랜드 한 여기쯤 있겠네요. 여기에 있어서 봤던 거고 이게 캄차카 반도까지 이렇게 이게 알루샤 열도죠. 섬하고 이 러시아 그러니까 아시아까지 연결해 가지고 얕은 지역 차가운 물에 삽니다. 자 이게 자갈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게 수정란이죠. 이게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자갈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암컷이 알을 낳으면 거기다 수컷이 정자를 뿌립니다. 그리고 암컷이 다시 자갈을 덮거든요. 그래야 안 먹히니까. 그래서 이게 자갈 속에서 부화를 하면 이게 난황이에요. 난황으로 가지고 생존을 하다가 그걸 다 먹고 나면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먹이를 먹겠죠. 예를 들면 뭐 벌리라든지 동물성 플랑크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먹겠죠. 통명은 스틸헤드 트라우트, 스틸리, 시런, 레인보우 이렇게 돼 있어서 레인보우가 무지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무지개 송어란 이름이 붙었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요. 번역이 무지개 송어로 돼 있고 연어목, 연어가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연어속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산란하는 연어 쌍이에요. 이 두 마리죠. 그러니까 암컷이 알을 낳으면 거기에 인제 수컷이 정잘 뿌리게 이렇게 둘씩, 여기도 둘인가요? 뭐 어쨌든 얕은 자갈 개울에다가 상류죠. 거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여기다가 인제 낳고 다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이거는 뭐 42 파운드까지, 그러니까 20 킬로까지 크는데 대부분은 뭐 한 4 킬로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산란기의 스틸 헤드예요. 그 특징이 요렇게 빨갛게 바뀌죠. 수컷이죠. 번식기의 수컷은 뚜렷한 아가미부터 꼬리까지 특성을 따라서 붉은색 줄무늬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게 아가미서부터 꼬리까지 특성을 따라서 이렇게 붉은 줄무늬가 있죠. 이게 번식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암컷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것은 수컷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번식기고 치어는 어두운 발을 가지는데 연어가 다 어두운 발을 가지죠. 그리고 성화되면 없어지는 게 원칙이고요. 일부는 그대로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에서 부화가 되면 한 2년 동안, 뭐 1 년에서 3 년이죠. 이게 레인보우 트라우트가 여러 종이 있거든요. 지역별로 다 다른데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어쨌든 충분히 크면 1 년에서 3년 정도죠. 평균은 2 년이고 바다로 내려가서 어 다시 먹고 올라옵니다. 매년 산란 여행을 올라와요. 다른 연어 속하고는 좀 다른 게, 얘는 매년 산란을 합니다. 안 죽어요. 그리고 이게 생장력이 아주 강해서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식용이나 낚시용으로 이식하거나 혹은 양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양식을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밴쿠버 아일랜드에 갔을 때는 거기서도 양식을 하는 거로 들었고, 오데오하고 온타리오에서도 상당히 많이 양식을 해요. 청록색이나 올리브 녹색 몸이고 검은색 반점이 짙은 검은색 반점 지금 보이시죠? 그게 있는 게 특징입니다. 꼬리 지느러미는 러더처럼 이렇게 고든데 중간에 약간 갈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뒤에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예, 좀 나왔네요. 이게 러드처럼 이렇게 쫙 똑바른데 쪼끔 이렇게 갈라진 그런 게 보이죠? 먹이는 유충, 곤충, 조류, 잡식성이에요. 그러니까 조류까지 먹으니까. 보통은 다 육식성인데 물고기들이 대부분 육식성이죠. 얘는 조류도 먹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채식으로 양식을 하는 송어도 추진 중이래요. 아직 뭐 이게 뭐랄까 상업화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진 시험 중이라는 얘기는 읽었고요. 어쨌든 작은 물고기, 가재 뭐 닥친 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식 양식도 추진을 하는 것 같고요. 수온이 6도 이상이 되면 봄에 자갈에 있는 얕은 강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요. 암컷이 구멍을 내고 2,500 개, 그러니까 키로당 2,500 개니까 평균이 아까 4 킬로라 그랬나요? 그럼 10,000개 정도를 산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는. 수컷은 거기다 정자를 뿌리고, 수컷은 하는 게 없어요. 정자 뿌리는 거 말고는. 암컷이 다시 자갈을 덮습니다, 수정란 자갈. 예. 그래서 5주 정도, 이것도 온도에 따라 다르죠. 온도가 낮으면 좀 오래 걸릴 거고 온도가 높으면 좀 빨리 되겠죠. 평균 5주 정도 후에 부화하면 2주 동안 아까 나랑 줄어드는 걸 보여 드렸죠. 그걸로 소모하면서 크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동물성 플랑크톤부터 시작해 가지고 먹이를 닥친 대로 자기 입 크기에 맞는 걸 먹겠죠. 이게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을 하는 나라도 있고요. 호주나 칠레, 노르웨이 같은 데가 있고, 미국은 채식 양어도 하고, 그리고 뭐 한국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국도 뭐 비타민이 아니죠. 이게 그 뭐죠? 단백질. 고품위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명목으로 이식을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어니까 당연히 회로도 먹겠죠?
훈제, 구이 뭐 다양하게 먹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727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제가 또 지하로 밀려났습니다. 그 어 우리 집이 뭐죠? 비과세거든요. 제가 8년 전에 왔을 때는 안 썼어요. 근데 어 지붕 수리를 안 하니까 결국은 새죠, 당연히. 지붕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20년 정도 내로 알고 있고, 그게 되기 전에 교체를 해 줘야 돼요. 근데 안 하니까 제가 온 것만 8 년이 됐고, 그전에 그 집주인이 남친하고 산 게 한 10년 정도 됐다 그러니까 이 집을 산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죠. 물론 남친이 있을 때는 술을 했겠지만 어 시 언젠진 몰라도 세퍼레이트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남친은 미국에 가서 결혼을 했고 어 지금 집주인은 동거만 했었죠. 동거하고 결혼의 차이가, 동거를 하면은 컴플레인을 못 해요. 그냥 가면 끝이에요. 아이가 있으면 또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아이도 없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안 그래요. 결혼하면은 그 재산분할소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 시집 갈 때까지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아이를 낳을 거면 결혼해라. 근데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동거해라. 모태로 결혼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리냐." 우리 아이들은 다 남자거든요. 제가 딸이 있었다면 아마 "웬만하면 결혼해라. 그러면 평생 먹여 살릴 테니까." 이럴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젊은 여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자는 결혼하는 게 유리하고 남자는 결혼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이가 난다면 아이를 위해서 결혼하는 게 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래 가지고 비가 새 가지고 아마 컴플레인을 한 것 같아요, 그 네팔에서 온 친구가. 그랬더니 자기 방을 내주고 방이 없으니까 저보러 인제 지하로 내려가래요. 지하에 그 창고를 개조한 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쭉 짐을 다시 또 정리하고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귀찮아하는 스타일이라 뭐 웬만하면 이사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가라니까 가야죠. 그리고 또 물론 다른 집으로 이사한 방안도 있지만 그건 더 귀찮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안에 있다가 최대한 뭐 집사람이 학위를 받으면 한 2-3년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지금 논문 쓰고 있거든요. 오면 그때 뭐 이사를 가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24 시간 안에 발생한 뉴스입니다. 자,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